어떤 툴을 쓴다고 딱 얘기하시지만 아까 소개시켜줬던 그 마크 스미스의 노드 X에 대한 툴이 가장 그래도 뭐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러니까 쉬워요 인터페이스가. 네. 유료 소프트웨어 아니 무료예요. 오픈 소스로. 네. 근데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네. 경북대학교? 네. 무슨 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 아, 네. 그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트위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위터 분석 같은 경우는 API 이용해서 데이터 같은 경우 추출량이 네. 제한돼 있죠. 네. 무슨 툴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희 파이썬을 네. 사용해가지고 API를 받아오는데 정치외교학과 지금 학부생이에요? 네, 저 학부생인데 연구실에 들어가. 아 거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결과를 내보면 네. 그게 좀 더 이제 그 네. 오류라고 하나요? 네. 그게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체 데이터의 1% 정도를 네. 가져올 수 API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 뭐 다른 방법으로 글쎄 그 1%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확인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API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전체이지 않다라는 판단은 사실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API가 소위 말해가지고 트위터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서 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전체의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그 페이스북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페이스북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페이스북에 근무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용한 방법 내에서 전체 데이터가 사실은 모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웹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정형이에요. 비정형이라는 것은 전체의 규모를 가늠하기가 정말 불가능하다. 그 정치외교학과 누구죠? 교수님 PK 하는 분? 네, 응경 교수님하고 그 연구실에요? 예. 네, 그래요. 네. 또 질문이 좀 왔어요. 아, 이게 학생들이 페이스북 보고 오신 거 제가 전화를 페이스북 보고 아, 그래요? 제 페이스북 왔어요?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로봇바스에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소셜에 좀 홍보를 했거든요. 홍보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박지호 학생이 관심 있어서 저랑 또 컨택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대구 창조 포럼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또 같은 친구를 소개해서 기존 멤버들은 많이 못 오시는데 예. 들어오셨네요. 맞습니다. 예. 네, 질문하세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근래에 이제 한 2011년도 그렇죠. 근데 이게 데이터 그 전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왔었으니까 그 차이가 아까 내가 이제 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슬라이드는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빅데이터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데이터 마이닝 혹은 knowledge discovery 이런 분야가 90년대 이제 중후반에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연구 문제를 찾는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런 저널들도 나오고 90년대 이제 그 후반쯤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한 일종의 정체기가 있었어요. 정체기가.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뭐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계산과학, 혹은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계산사회과학, 혹은 E-사이언스, 전자과학 이런 식의 용어를 했었죠. 혹은 E-리서치, 전자연구.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2008년도에 E-리서치라는 책을 영어 책에서 한 챕터를 또 공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이제 언제 등장하게 됐느냐면 2011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2011년도에 등장해서 2012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가 쓰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라는 게 앞으로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전반이 그 이제 더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더 이제 어렵게 얘기한다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정체되어 있었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뭐 그런 강의는 오늘 안 했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또 하게 되는데 좀 오늘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엄청난 소위 말해서 학계에서의 논쟁이 있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지 않느냐. 근데 2011년도에 우리 그 학계에서 전 세계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가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이언스에서 빅데이터라는 사이언스가 있다라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특별 호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다음 그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줄 그 데이터 사이언스 특별을 만들면서부터 이 보수적인 이 사이언스지마저 데이터 사이언스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류의 무대로 이제 조금씩 진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각종의 이런 그 컴퓨터 장비를 파는 이런 회사들이 이것이 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언론에 막 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다보스 포럼 같은 데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학계를 바라본다면 사람 보는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바뀌었냐? 이론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을 데이터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구글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구글로부터 배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또 이 말에 그냥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구글로부터 배우라는 그러면 전 세계 웹페이지가 몇 개가 있냐면 우리 정확하게 셀 수가 없지만 4빌리언 한 40조 개가 있다 그래. 근데 구글이라는 놈이 이 40조 년의 이런 웹페이지들 하나하나 다 검토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이러한 그 데이터들의 웹페이지들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딱 보여줬어 검색 결과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검색 결과에 다 만족해. 만족해.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의 구조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보여줬더니만 다 만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론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그래도 내가 직접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서 논문 쓰는가 보다 빅데이터 분석이 뭐가 나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평생 동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이 10만 건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하게 읽어도.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100만 건의 책을 일단 읽었어요. 100만 건의 책을 읽어서 100만 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어떻게 뭡니까? 보여주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전에.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이제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얘기죠. 달라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글로부터 배우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렇죠. 수작업은. 네이버 어떤 거 검색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 있죠. 네이버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가다 알고리즘. 사람이 직접 어떤 찾아가지고 어떤 거 올려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글로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이 생수기에 플라스틱으로 통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만든 플라스틱 생수병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제품도 아니고 특정한 기술도 아니고 그렇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데이터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분석 툴 중에 오픈소스로 진행되는 거는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쓰는 툴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다 무료로 다 하는 거고 유료 대행 하는 거는 좀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빅데이터 해가지고 IT 엔지니어링 파트,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티스 파트,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IT 엔지니어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프로그램을 짜고 하겠죠. 그 다음에 하둡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툴은 아주 많아요. 근데 어떤 툴이 더 적합한 거죠. 저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를 주로 하니까 인터넷 데이터를 처리하는 툴을 많이 다루는 거죠.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 다는 걸로 그냥 조금이라도 저희가 감이라도 없는데 그 SNS 시대 전에 그 홈페이지 그 관계만 하셨을 때 어떤 알고리즘 간단하게라도 하이퍼텍스트 링크, 그러니까 링크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 하이퍼텍스트 링크. 그러니까 여기 홍 대표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만 그 홈페이지가 그렇죠? 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어. 하이퍼텍스트 그렇죠? 그런 거죠. 미니 홈페이지 미니 홈피는 그러니까 우리 그 미니 홈피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니 홈피 주소를 언급했는 것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 링크라고 부르거든요. 동시 언급했는 주소를 언급했는 거죠. 그런 각각의 그런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너무 상세하게 안 들어갔지.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 기법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수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아까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생이어서 궁금한 건 아는데 내가 끝까지 하는 좀 그럼 이제 그림을 아까 한개 보여줬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그런 식으로 각각 기법들이 있어요. 뭐 동시 링크 기법, 뭐 예컨대 이제 인링크 기법, 인터링키지 기법, 그다음에 분석하는 방법도 이제 아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뭐 뉴만 앤 지반 이런 것도 있고 하렌 앤 코렌 있고 뭐 좀 있어요. 하이아키얼 클러스터링 뭐 그다음에 뭐 그런 클러스터링 방법도 그러니까 워드 클러스터링도 있고 뭐 스프링 인베딩 그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 안 한 거죠. 그런 건 기법의 문제들이니까. 근데 이제 큰 그림을 좀 뭐 얘기하려고. 그럼 저 아카데미 과정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간이? 지금 1기하고 2기 때는 되게 인텐시브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3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기가 아마 5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까지? 아니요, 3월 때부터 했어요. 16주 과정. 16주? 네, 학기하고 일반 우리 대학교 학기와 똑같이 16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습도 하고 뭐 그렇게 거기에 교수들도 와서 뭐 계대 교수들도 와서 들었고 경제 교수도 와서 들었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하고 있지만 새로운 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자한테 가서 수업을 들어서 배워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사이클의 순환이 워낙 빠르잖아요, 지금. 지식의 사이클 순환이 엄청나게 빠르잖아. 근데 뭐 프레지 같은 툴이 나오면 그걸로 발표하려면 또 배워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아카데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검색하시면. 그래서 상기는가 지금 요번에도 하여튼 뭐 한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다 노트북 들고 와서 하고 그래서 이제 실습을 경험하면서 하고 있죠. 실습을 중국대 학생들도 요번에 보니까 몇 명 거 듣는 걸로 알고 저는 이제 한 번 강의 1회 뭐 오프닝만 하기 나머지는 하여튼 여러 강사들이 있어요.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숲을 보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됐나요? 같은데?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래.